여러분, 비트코인은 이미 상승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할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 명분이 뭔지 오늘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레이어 1 코인 관련해가지고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코인을 중점으로 봐야 될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또 한번 급락을 하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단기적인 관점 먼저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 채널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중앙 부분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안착을 하지 못하고 급락을 하면서 지금 이 중앙 라인을 막고 애매한 구간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단기적인 뷰로는 이 구간이 67K거든요. 이 구간을 넘지 못한다면 재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이번 주 주말이 조금 불안합니다. 자, 저희 테넥스 미디어 공식 텔레그램인데 이 그림처럼 첫 번째 변곡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힘있게 뚫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이런 그림을 만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등이라는 건 항상 이런 구간들, 이 저점 자리가 깨졌을 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단식 하락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어쨌든 이 구간까지 떨어진다면 아래로 한 번 더 깨질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채널 중앙 라인을 넘어서지 못하면 재차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장기적인 뷰로는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넘지 못하면 이곳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맞았던 이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깨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패닉셀이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버티다가 이평선이 어느 정도 모일 때쯤 반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한 번 더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깨지기를 엄청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과연 자리를 주는지 안 주는지 기대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을 여러 번 두드렸으니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깨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 반등 자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원화를 더 때려 박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자, 청산 히트맵을 보면 지금 67K에 많은 숏충이들의 청산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65K 부근에 쌓여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65K가 이 꼬리거든요. 이 구간을 한 번 더 터치해줄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67K가 이 구간인데 3 고점을 만들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숏을 잡아볼 만한 자리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런 주요 구간에서는 분명히 짧게라도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확률이 80% 정도는 되니까 우리가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확실한 타점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애매한 구간에서 들어가지 말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지 말고 여기를 터치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터치했을 때 숏 관점을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자, 파이어 차트를 보면 이 갈색 고래들이 가격을 주도하다가 갑자기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 리테일 고래들도 힘을 못 내고 있는 모습이면서 반등을 시원하게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롱의 관점보다는 숏의 관점을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 단타 치시는 분들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갈색 고래들이 가격을 주도하거든요. 그리고 이 보라 고래들과 빨간 고래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 리테일 고래들이 대가리를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해야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엊그제 그리고 어제 이 블랙록에서 최초로 지금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 발행사들 역시 순유출이 더 많았다. 그래서 물량을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 비트가 힘을 못 내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봤을 때 비트코인의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물가입니다. 자, 이번 달 4월 10일에 CPI 지수가 발표를 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알트도 모조리 다 빠졌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고래들도 일부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알트들이 쭉 빠진 건데, 왜 이 고래들이 이런 불장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했을까? 그 심리를 생각해보면 조정이 좀 더 올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알트가 폭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4월 10일 이 CPI 지수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올해 초부터 매월 이 CPI 지수 발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도 올해 1월부터 계속 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3월까지. 그러면 똑같이 4월 달도 상회했는데 왜 이렇게 비트도 빠지고 알트도 다 폭락을 했냐. 자, 이때는 서서히 잡힐 것으로 생각했고 이전보다 0.3% 높게 나왔지만 이때는 ETF 승인이 있었죠. 그 기대감 때문에 비트가 오른 거고, 이 2월 달에는 이전보다 0.3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의 변동은 크게 없이 상승이 나왔고,
나왔고, 자, 저번 달도 이전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점점 물가가 잡혀가나 의구심이 들 때쯤 4월 10일에 이전보다 0.3포인트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연준에서도 물가가 잡힐지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너무 높게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마탱이가 간 거죠. 아, 여전히 물가는 지금 잡히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 시카고 연은 총재도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하던 사람인데 4월 10일 발표로 물가 둔화세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2월부터 3월까지는 반감기 기대감 때문에 4월 초까지 올랐고, 사실상 반감기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근데 반감기의 효과로 지금 그나마 이 위에서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 지금은 이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관건은 금리 인하입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생겨야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흐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의 특성상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한 자산 시장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10년씩 장투를 하는 사람들은 뭐 금리고 나발이고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금리 인하가 이때쯤 시작이 되면서 비트도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빠지던 횡보를 하던 간에 물가가 조금씩 잡히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 서서히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원래 6월에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4월 10일에 CPI 지수가 충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9월에서 뭐 10월, 길게는 11월까지 이때쯤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9월에서 10월이면 한 5월까지는 조정을 염두에 두고 5월달 CPI 지수와 뭐 7월달까지 이 기간 동안에 물가가 조금씩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 서서히 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9월, 10월 금리가 인하가 되고 11월, 12월까지, 내년 1월까지 폭등장을 예상합니다. 이제 이런 그림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되겠고, 어제 이 GDP 또한 이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를 하면서 그런 와중에 물가는 또 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있다. 근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연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은 2%대입니다. 이 2%에 도달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었죠. 자, 4월 달에 왜 충격적이었냐면 0.3%가 지금 올랐잖아요. 이 0.3포인트가 상승했다는 것은 이 물가가 4%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해도 최소한 이 정도 오차 범위 내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천천히 우하향하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연준이 말하는 이 2%까지 가려면 오차 범위가 0.1% 이내여야 된다. 그래서 물가가 점점 잡히는 모습이 나오면 연준에서도 기대하는 게 이 12월 달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점점 잡히는 모습이 나오면 빠르면 9월에서 10월, 11월 이 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연말에 폭등장 피날레를 보여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이제 조정이 조금 시작이 됐는데, 자, 제가 저점을 찍고 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 달이 5월에서 6월쯤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3분기가 6월 달부터인데 5월 달에 이 CPI 지수가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서서히 물가가 잡혀가면서 반감기 효과 플러스 인플레이션 완화, 이렇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는 금리 인하로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혹시나 이 5월 달에도 CPI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면 더 빠질 겁니다. 더 빠지지만 저는 이때가 최종 마지막 매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 관점, 중기 관점, 장기 관점까지 두루두루 말씀드렸는데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저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의 흐름과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19년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서 불장이 왔거든요. 지금도 고금리지만 이제 더 이상 인상은 없을 것이고 조금씩 잡혀간다면 비트도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비트가 5월이든 6월이든 저점을 만들고 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코인들이 움직입니까?
비교적 시총이 큰 레이어 1 코인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자,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크게 상승할 만한 코인들을 이 주목할 코인에 올려드렸었습니다. 대부분 잡코인이 아니라 레이어 1 코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100% 이상씩 수익도 보고 했는데 그 이외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 레이어 1 코인 탑 7을 이렇게 칼럼에 정리해놨습니다. 저희 테넥스 미디어 소속 애널리스트 메이슨님이 올려주신 자료인데, 자, 첫 번째로는 헤데라입니다. 얼마 전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뭐 찌라실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눌렸는데 더 크게 상승할 첫 번째 코인이고요. 나머지 6가지도 이 밑에 쭉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오셔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코인들과 겹치는 코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찾으시면 되겠죠. 칼럼과 이 주목할 코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돈을 법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